에볼라 바이러스에 지구촌이 떨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내일 모레인 6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내 행사도 논란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덕성여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아프리카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는데 대회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청와대에 제기됐습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 과도한 불안일까요? 우리는 안전한 건지 질병관리본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검역지원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승기입니다. 예,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하시고 또 언론 브리핑도 하신다고요? 네, 오늘 11시에 정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대변인실에서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님이 브리핑을 하십니다. 핵심적인 거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차단할 수 있다. 또 호흡기로 이런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 체액이나 혈액에 의해서 밀접해서 전파된다. 에볼라 출혈 발생으로 출국하는 해외여행자들은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되는 거군요. 네네. 예. 심각하긴 하지만 그다지 큰 불안감을 또 가질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이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이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고. 네, 호흡기 바이러스는 아니다는 호흡기 바이러스 아니다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네네.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까지 감염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선박을 통한 해외여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든지 감염 환자가 국내로 입국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국민 중 선교 출장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후 감염된 국민이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건 호흡기로 인한 전파가 아닌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체액의 혈액이나 밀접한 직접에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하는 덕성여대와 유엔 여성기구가 마련한 대규모 행사요. 여기도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참여해서 논란인데 이건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예, 네, 이미 이분들은 검역 단계에서 무증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요번에 이제 대규모 행사 있지 않습니까? 유엔 여성기구에 대한 것은 8개국에 31명이 왔는데, 또 덕성여대 같은 데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왔지만, 에볼라 출혈 발생국인 기니라든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 지역이 아닌 학생들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감염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심각한 나라, 가나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이쪽 나라가 맞죠? 서아프리카 4개국. 예, 그러니까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입니다. 아, 기니, 예.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아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실제적으로 입국할 때 검역 강화한다고 하지만 체온 검사 하나만 한다. 이게 뭘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근데 입국을 할 때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요. 검역 설문지를 조사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행적이 했는지, 열이 있었는지, 아니면 근육통이라든가 복통 설사 같은 것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발생 증상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예. 근데 또 잠복기도 꽤 길다면서요? 네, 잠복기가 굉장히 길죠. 잠복기는 2 내지 20일입니다. 그럼 이 기간 내내 또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이제 인천고 잠복기가 20일이 이제 맥시멈이기 때문에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종 잠복기인 21일간 동안 국립인천 검역소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전국 시도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아, 근데요. 지금 설문지와 체온 검사라고 말씀하셨죠? 설문지와 체온 검사. 우선 이게 끝이에요? 열 감지기로 하고 설문지를 하고 설문지에서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덕성여대라든가 이런 유엔 여성기구는 이미 우리가 그쪽의 관련자들하고
서로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다고 그랬어도 이 사람들하고 관련 보건소하고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이 학생들이 어떠냐. 15일까지니까 이때 그 행사 기간 동안에 그 뭐 열이 있었냐, 발열이 있었냐, 지금 증세가 어떠냐, 몸이 아프냐 이런 걸 하고 여기를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경리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하라 이런 거에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혹시나 이 설문지에 허위 기재를 한다고 하면 또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예. 이 잠복기 때 에볼라 출혈은 잠복기 때는 전염력이 약합니다. 전염력이 약하다고요? 20일 동안에 예. 만약 이것이 발병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잠복기 때는 환자한테 전염되는 것이 아주 미약한 거죠. 예. 그러면요 만약에 감염된 사람이 입국을 했다고 하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질 가능성은 있나요 국내에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기로 인한 전파가 역시, 아니거든요.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에 대해서 밀접한 직접 접촉, 에이즈 같이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한다든가 상처 부위 같은데 이런 데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옆에 손을 잡았다, 뭐 했다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어때요? 같이 문제 식사했을 없습니까?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체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바이러스가 할 수 있지만 이 양이 굉장히 미량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먹으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처 부위에서 이렇게 침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해 가지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전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체액으로 감염된다는 게 이 침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침이라든가 뭐 그럼 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좀 섞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감염성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발병하는 사람이면은 있을 수 있지만 잠복기 돼 있은 상태에서는 감염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정부가 에볼라 증상 의심 국민들에 대해서 입국 연기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것이 입국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국민의 그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외교부에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든가 거기에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에볼라 출혈의 의심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항공기에다 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분한테 당신은 지금 의심 환자니까 기니라든가 이런 감염적 구에서 잠시 머물러 있어서 완전히 상태가 어떤 상태를 보고서 귀국을 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그거를 귀국을 막어라. 하지 말아라 그런 건 법에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항상 권고를 하는 거죠. 권고를 하시는 거고. 예. 그럼 만약에 그래서 의심 증상이 나중에 그 감염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귀국을 못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현재는 미국 같은 데는 그 의학 박사께서 감염이 그 진료를 하다 감염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귀국을 시켰는데 이게 귀국을 시켰을 때 과연 이 전파가 안 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에서 그 합동적으로 어떤 대책회의를 갖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 대한 것까지는 그렇게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다. 말씀이신 것 같군요. 예. 근데 뭐 현지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도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이 방호복이라는 게 뭐 몇 겹씩 이렇게 돼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벨 뭐 D도 있고 뭐 C도 있고 그러는 거죠. 보호마다.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말씀드리면은 에볼라 환자 치료 중 장갑 가운 이런 것을 계모원 장비를 안 하면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시에라레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을 헌식을 돕아서 국민으로서 떠올랐던 세이크로라는 그 칸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르칸. 이분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런 케이스 봤을 때는 병원의 감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이 세네갈 원래 이 기니라든가 시에라든가 라이베리아는 대사관이 없어요. 다 영사고 세네갈이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관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장갑이라든가 보호복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거를 보내드렸습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최대한 이렇게 이미 안전조치를 보내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갖춰라 하는 뜻이군요. 네네. 예.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쪽 서아프리카 다녀온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이분들이 저 바이러스 안고 들어왔는지 뭐 소위 말해서 추적 검사 같은 거는 안 하십니까? 추적 검사는 입국서부터 해가지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잠복기가 이제 최장이 20일이니까 21일간 저희들이 자가격리를 합니다. 예. 일단은 감염병 환자라고 생각하고 의심 환자가 생각하면은 바로 인천공항에서 게이트에서 뽑아가지고 인천의료원이 격리병원이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격리병원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국 병원의 17개소에 54병상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은 인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쪽으로 바로 송불해서 그 양반을 격리를 시키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자기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에 이렇게 행사장에 왔으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예. 자, 뭐 이 백신 개발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세계보건기구 마가리친 사무총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대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놨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도 당연히 뭐 백신 개발에 이런 데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맨 처음 발생하게 확산된 게 1976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전문가들은 40여 년 동안 변변한 치료와 백신이 개발될 점은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굉장히 외면을 했고 예. 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했을 때 글로벌 그 거대 제약사들이 요 아프리카 지역 몇 개 나라만 지금 발생하는 토착병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무관심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저 어떤 거 하고 있냐면 미국이라든가 예. 이 관련 그 미국의 NIH라든가 이런 데서 현재 이 DNA로 해서 백신을 연구를 하려고 그 영국 캠브리지대 열대의학연구소 연구팀하고 해가지고 DNA 백신 제형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의 뭐 아까 매스컴에 나왔지만 9월에 임상 실험을 해서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백신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약간 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윤승기 검역지원